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담양 37.5도를 최고로 광주 풍암 36.9도, 곡성 석곡 36.8도, 화순 36.6도, 해남 북일 36.4도, 광양읍과 영암 36.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목포에서는 동부시장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고열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남에서 11건의 온열 질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내일도 광주 전남은 32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며 무덥겠으며 지역에 따라 3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신세계 확장 이전과 관련한 교통성 검토서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KBC 보도 이후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광주 신세계 확장안은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 교통 개선 대책 등이 담긴 광주 신세계의 조치 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철저히 검증해 공동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백화점이 4배 확장되더라도 일대 교통량이 불과 16% 늘어난다는 광주 신세계의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검증하지 않았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 영향 예측 자료가 누락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블록 3곳의 전체 대지 면적은 19만 5,400여 제곱미터, 건축 면적 3만 2천 제곱미터, 연면적은 64만 300제곱미터이며 지하 3층에 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세대수는 2,772세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 10일까지입니다. 한편 특례 사업자인 빛골 중앙공원 개발은 추가 기부 체납을 포함해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분양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를 통해 총장 해임을 건의하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공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인데요. 궁지에 몰린 에너지공대의 상황을 정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한 동짜리 캠퍼스로 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5.3대 1, 올해 60.3대 1의 높은 정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공대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특히 출연기관인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넘어서며 적자의 공범으로 지목됐는데요. 실제 지난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711억 원, 한전의 1년치 영업비용의 0.1%도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적자 공범으로 몰리기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만 결국 산업부의 압박 속에 올해 출연금은 당초보다 30%가 축소됐습니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적립하고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출연금 역시 감액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309억 원이었던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산업부의 감사 역시 에너지공대를 옥죄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감사 결과 예산 회계 분야 294건을 비롯해 다양한 비위가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는데요. 적절한 처분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에너지공대는 감사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총장 해임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라며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표적감사, 호남홀대라며 에너지공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를 구속하면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4일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A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B씨와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고위직 등의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사업자인 B씨는 평소 광주경찰청 간부들과 골프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새벽 4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린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은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또 다른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학교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사흘간 방과 후와 돌봄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한평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난 화재 진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5분쯤 한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난 불로 야적장에 쌓여있던 알루미늄 1,200톤 중 600톤이 타는 등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 특성상 불이 잘 꺼지지 않아 모래를 뿌려 방어선을 쌓고 자연 연소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8%에 달합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넓은 온실안, 탐스럽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일반 농장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터치 한 번에 차양막이 열리고 온도와 습도, 채광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기존 1세대 스마트팜이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농업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격 제어, 단순 제어를 했다고 하면 원격 제어 플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정밀한 과학 용농으로 해서 작물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빅데이터로 축적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특히 2세대 스마트팜의 경우 자신의 농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인근 다른 농장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가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없어요, 인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지가 알게 되겠죠. 투입되는 노동력은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생산성과 소득은 되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반 온실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한 농가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생산성은 22.7%, 소득은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전보다 30%에 5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국 114곳에 설치된 스마트팜 교육장을 오는 2027년까지 15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농업 기술이 시들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 카눈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난대책회의에서 직접 얼음조끼와 쿨스카프 등을 착용해 보이며 온열질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과 야외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얼음조끼 등 예방 물품도 충분히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보다 좌측으로 이동할 경우 전라남도가 전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지리사 화엄사에서는 모기장 영화 음악회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에서는 추억의 명화들과 배경음악이 펼쳐졌습니다. 관람객들은 모기장 속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며 한여름밤의 색다른 피서를 즐겼습니다. 3년 전 섬진강댐 하류 범람으로 마을이 잠겼던 구례 주민들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섬진강 수해국보 구례군민대책본부는 오는 8일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섬진강 수해 참사 3주년 행사를 갖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의 자매 결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며 입장권 1,000매를 사전 구매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디자인 비엔날레의 흥행을 위해 노사가 함께 단체 관람을 하기로 하고 공사의 공식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사가 관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자인을 만나다 사람을 만나다를 주제로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립니다.